어깨에 있는 그 화상 자국, 그거 대체 언제 생긴 거니? 신여진은 흘러내린 구하나의 블라우스 속 화상 자국을 보고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구하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이거요? 이거 아주 어릴 때 생긴 거라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런데 모양이 좀 특이하죠. 그 독특한 모양의 화상 자국은 어린 시절 유진이가 화재 사고 때 생겼던 흉터와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구하나의 어깨에서 독특한 화상 흉터가 발견되면서 숨겨졌던 과거의 비밀이 드러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잔뜩 흐린 날씨 아래 구하나는 혜성그룹 저택 대문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은총이가 갇혀 있고 신여진은 구하나를 거부했습니다.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 대문이 열리고 회장실로 오라는 장비서의 전갈이 전해졌습니다. 구하나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긴 복도를 따라 걸어간 구하나는 회장실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과연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장비서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구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안에 계시니까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장비서는 공손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서는 걱정과 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구하나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신여진이 차가운 시선으로 구하나를 맞이했습니다. 방 한가운데서 꼿꼿이 서 있는 신여진의 표정에는 일말의 온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여기까지 귀여울 줄이야. 끈질기긴 하네. 구하나는 숨을 고르고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래도 은총이를 잠깐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정말 부탁드립니다. 신여진은 콧방귀를 뀌듯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총이 내 손자야. 내가 그 아이를 왜 너한테 보여줘야 하지? 회장실 공기는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구하나는 모멸감을 느꼈지만 은총이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은총이랑 얼마나 힘든 시간을 버텼는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여진은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그러고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와서 억울하다고 울면 다 봐줄 줄 알아? 난 이미 마음 닫았어. 가짜 딸을 받아줄 이유도 없고 내 손자를 위험하게 할 수도 있는 애라면 더더욱 싫어. 구하나는 그 말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신여진의 모습은 이전에 잠시라도 따스함을 보여줬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구하나는 마지막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서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은총이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은총이까지 거짓말 속에 두고 싶지 않아요. 장비서는 문 밖에서 모든 대화를 들으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신여진의 지시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장비서는 들어가 중재하고 싶었지만 감히 나설 수 없었습니다. 신여진은 냉소적인 눈빛으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됐어. 장비서 나 간다. 네가 알아서 마무리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구하나는 결국 단 한 번의 사과조차 듣지 못한 채 허탈하게 회장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신여진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장비서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따라 나오며 조용히 고개를 떨굴 뿐이었습니다. 그 발걸음을 옮기는 동안 구하나는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구하나가 믿고 싶었던 엄마의 흔적은 무너지고 있었고 은총이를 되찾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도 한없이 작아져 보였습니다. 커다란 저택 안, 이제 완연히 최명지와 윤세영이 은총이를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당장이라도 은총이를 데리고 나가고 싶었지만 이미 대문조차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최명지와 윤세영의 계략이 더욱 교묘해져 가는 듯 이 방과 저 방을 오가는 발소리마다 초조함이 느껴졌습니다. 복도를 서성이던 구하나는 윤세영을 발견하고 한 가닥 기대를 걸며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윤세영은 냉혹한 얼굴로 코웃음을 치며 말을 뱉었습니다. 대단하긴 하다. 네 발로 나갔잖아. 당장 이 집에서 꺼져. 갑작스러운 독설에 구하나는 순간 숨이 턱 막혔지만 굴하지 않고 맞섰습니다. 내가 가짜라도 그의 보호자는 나야.
윤세영은 양손을 허리에 얹으며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은총이가 여기서 살겠다잖아. 은총이가 내 편 들어줄 거라 믿었어? 웃기네. 그때 뒤에서 최명지가 우아한 척 다가왔습니다. 구하나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그대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상황을 몰고 가는지 모르겠어. 제발 은총이만이라도 편하게 해줘. 최명지는 입술을 비죽이며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구하나, 네가 은총이 지켜줄 수 있다고 믿었나 본데 착각하지 마. 여기서는 우리 말이 곧 법이거든. 구하나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끼면서도 지금은 제대로 된 대응 방법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보이지 않는 힘의 균형이 존재했고 최명지와 윤세영이 신여진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윤세영이 비꼬듯 덧붙였습니다. 나가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해. 더 버텨봤자 소용없어. 은총이? 벌써 내 편이거든. 할머니 말 아주 잘 듣고 있어. 구하나는 한껏 분노에 떨리며 목소리를 높일 뻔했지만 깊게 호흡했습니다. 무작정 화를 내봤자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구하나는 간신히 눈물을 삼키며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네가 뭘 생각하든 난 은총이 절대 포기 못해. 어떻게든 다시 데려갈 거야. 최명지는 비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끝까지 고집 피우네. 어디 한번 덤벼봐. 결국 너만 고생할걸? 윤세영은 구하나 쪽으로 살짝 몸을 기울이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이 집이 가짜 딸을 두고 봐줄 만큼 물렁하진 않거든. 길고 음침한 복도가 다시 정막에 잠겼습니다. 구하나는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끼며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절감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인 상태에서 구하나는 어떻게든 은총이를 지켜내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구하나는 간신히 저택을 나와 시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황진구가 연락을 해왔고 은총이를 잠시 만나게 해줄 방법이 있다는 말에 서둘러 달려온 것입니다. 창가에 앉아있던 황진구는 테이블에 시선을 떨군 채 초조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하나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황진구가 반가운 듯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구하나 씨 여기 앉으세요. 곧 은총이가 올 거예요. 곧이어 문이 열리더니 마른 체구의 운전기사가 은총이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살짝 놀란 얼굴로 둘을 바라보다가 구하나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모. 은총이가 달려들어 구하나를 꼭 껴안았습니다. 구하나는 울컥한 감정에 목이 메었지만 최대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총아 괜찮아? 밥은 잘 먹었어? 은총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갑자기 눈물을 머금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도 좋고 이모도 좋은데 사람들이 왜 같이 못 사냐고 그래. 구하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은총이의 작고 따뜻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금방 해결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이모가 꼭 데리러 갈게. 황진구는 안쓰러운 기색으로 은총이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황진구가 중간중간 시선을 내리깎았습니다. 구하나 씨,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도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사실 저도 잘못이 많아요. 구하나는 순간 황진구의 눈빛에서 묘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스스로도 이 조작극에 휘말려 있었다는 죄책감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문제를 깊이 파고들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잠시나마 은총이와 얘기를 나누는 동안 구하나는 아이를 달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은총이는 이모랑 같이 있고 싶다고 말하며 그 작은 팔로 구하나의 허리를 꼭 감싸고 놓지 않았습니다. 은총아, 조금만 참아줘. 분명 같이 살 수 있는 날이 꼭 올 거야. 아이의 등을 토닥이는 순간 구하나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총이가 울면 안 된다고 생각해 최대한 미소 지으려 했지만 어느새 구하나의 두 볼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황진구는 가슴이 무너지는 표정으로 테이블을 잡았습니다. 마음속에는 구하나와 은총이를 지켜주겠다는 결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동시에 처음부터 제대로 된 방법으로 나서야 했는데라는 죄책감도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잠시간의 만남이 끝나고 은총이는 다시 운전기사와 함께 저택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구하나는 아이가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며 깊은 절망 속에서도 희미한 희망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이제라도 황진구가 확실히 도와준다면 은총이를 빼앗긴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구하나는 황진구 역시 조작에 가담한 죄책감을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넓은 회장 집무실에서 신여진은 서류를 훑어보는 척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입술을 꽉 물고 다시 한번 이곳을 찾아온 상태였습니다. 은총이를 볼 수 없다는 현실이 구하나를 짓누르고 있었고 마지막 수단이라 생각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서서히 다가선 구하나는 신여진의 눈동자를 마주하려 했지만 신여진은 고개를 돌린 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 입장이야 별 소용 없겠지만 은총이만은 편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애가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신여진은 천천히 시선을 들었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냉정했으나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애한테 거짓말 안 하려면 네가 아예 사라지는 게 맞지 않냐. 여기 있어봤자 은총이만 더 헷갈릴 거다. 구하나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은총이만큼은 편하게 해주세요. 정말 잘 돌봐주시길 부탁드려요. 신여진은 손을 깍지 끼고 앉아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한테 미안하다고는 안 해. 딱히 잘못한 게 없으니까. 네가 가짜로 내 딸인 척하면서 편하게 지냈다면 그걸로 충분했던 거 아냐. 구하나는 신여진이 품은 냉혹함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러나 초점이 흐리던 신여진의 눈동자에서 잠깐이라도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아마 이두나가 죽기 전 남긴 영상, 그리고 예전에 보았다는 구하나의 어린 시절 모습이 스쳐간 듯 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엄마라고 불렀던 순간들을 잊을 순 없어요. 가짜였어도 전부 거짓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신여진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을 내려다보는 듯 손가락이 창틀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그 복은 네가 차버린 거다. 그 말은 분명 매정하게 들렸지만 목소리에 어딘가 알 수 없는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구하나는 신여진 마음속 어딘가에 죄책감이 존재한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겠어요. 제가 더는 곁에 있을 수 없어도 적어도 은총이가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셔야 해요. 신여진은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하나는 그 반응이 동의인지 아니면 그저 귀찮다는 뜻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이런 식의 흔들림조차 이전에는 전혀 없었기에 구하나는 작게나마 희망을 품었습니다. 구하나가 방을 나가려는 순간 신여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말을 붙이지 않고 그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구하나가 문을 닫고 나가자 신여진은 팔짱을 낀 채 굳은 표정으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순간 이두나가 남겼다는 영상과 조각난 기억들이 신여진의 머릿속을 빙글빙글 맴돌았습니다. 차갑게 내쳤으나 신여진의 내면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구지석과 황진구가 날선 표정으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나 기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구지석은 눈매를 좁히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조작에 가담했다는 거 다 압니다. 지금 죄책감에 발만 동동 구르시는 것 같은데 애초에 그런 짓 안 했으면 됐잖아요. 황진구는 차분해지려 애쓰며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구본부장이 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회장님 부탁이 있었고 전 그냥 구하나 씨를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구지석은 크게 비웃었습니다. 결국 누나를 속인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변명이라도 하고 싶은 겁니까?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지려 할 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구하나가 달려와 둘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두 분 싸우지 말아주세요. 은총이를 위해서라도 지금 이러면 안 돼요. 구하나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했음이 분명했습니다. 구지석은 분노 어린 표정을 잠시 감추고 구하나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의도가 뭐든 거짓말은 거짓말이잖아. 황진구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신중했으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지 않았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구하나는 양손을 들어 황진구와 구지석 사이를 조심스럽게 막았습니다.
결국 제일 힘든 건 은총이에요. 두 분이 다투시면 그 아이만 더 괴로워집니다. 서로 원망해 봐야 남는 게 뭐겠어요. 구지석은 복수심과 가족애가 뒤섞인 복잡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누나 마음은 이해해. 그렇지만 난 신회장 용서 못해. 은총이를 빼앗은 것도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것도 전부 복수할 거야. 황진구는 구지석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함부로 말을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구하나 씨가 원하는 건 이런 대립이 아니잖습니까?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바로 그때 구하나가 울컥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은총이를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속이 타들어가요. 지금 누가 잘못했는지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제발 조금만 힘을 합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주차장 한켠 습기찬 공기가 고요를 깨뜨렸고 세 사람의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구지석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황진구 씨랑 화해할 마음은 없어도 은총이를 위해 잠깐이라도 협력하죠. 황진구도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구하나 씨. 구하나는 두 손을 모아 쥐고 작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잡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었지만 은총이를 위해 조금씩이라도 나아가려는 진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진전마저 구하나에게는 커다란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커다란 저택 안, 이제 완연히 최명지와 윤세영이 은총이를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당장이라도 은총이를 데리고 나가고 싶었지만 이미 대문조차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최명지와 윤세영의 계략이 더욱 교묘해져 가는 듯 이 방과 저 방을 오가는 발소리마다 초조함이 느껴졌습니다. 복도를 서성이던 구하나는 윤세영을 발견하고 한 가닥 기대를 걸며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윤세영은 냉혹한 얼굴로 코웃음을 치며 말을 뱉었습니다. 큰엄마가 구하나를 완전히 버린다고 해도 혹시라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 솔직히 좀 걱정돼. 최명지는 우아하게 차를 홀짝이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흔들린다 해도 형님이 구하나를 다시 받아줄 것 같진 않아. 은총이를 쥐고 있는 이상 구하나가 어떻게 할 방법도 없거든. 우린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돼. 윤세영은 못마땅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 구하나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주변 사람들이 흔들리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솔직히 나도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야. 최명지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 네가 발 벗고 나서지 않아도 구하나는 이미 외톨이잖아. 윤세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럼 차라리 내가 은총이를 입양해 버리면 어떨까? 그럼 완전히 판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최명지는 약간 놀란 듯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좋은 카드긴 한데 지금은 아니야. 구하나가 완전히 망가진 뒤에 네가 이 아이를 구하겠다는 명분으로 나서는 게 낫지. 그래야 더 효과가 클 거 아냐. 윤세영은 최명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최명지 방식이 이미 여러 번 성공을 가져왔음을 윤세영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어. 일단 기다릴게. 근데 은총이를 통해 혜성그룹 완전히 내 손에 넣고 싶어. 구하나한테 더는 밀리고 싶지도 않고. 최명지는 가볍게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모녀가 같이 나서면 뭐가 무섭겠니? 형님도 이젠 가짜 딸 따윈 신경 안 쓸 거야. 두 사람은 음침한 웃음을 띠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구하나가 벼랑 끝에 내몰렸다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실제로 구하나는 이 순간 모든 면에서 수세에 몰려 있었습니다. 큰엄마가 마음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요즘 들어 뭔가 이상한 낌새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최명지는 혀를 차며 대꾸했습니다. 그거야 잠깐 감정 기복이겠지. 옛날 화재나 실종 같은 과거 일 때문에 좀 흔들리는 걸 수도 있고. 그래도 결국 형님은 사업이 우선이잖아. 달라질 건 없어. 윤세영은 안심한 듯 몸을 소파 깊숙이 기대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딱 하나네. 황진구랑 구지석. 둘 다 괜히 구하나 편들어서 방해하면 골치 아프지 않겠어? 최명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둘이 사이 안 좋잖아. 좀만 불 붙여놓으면 알아서 견제하고 시간 끌 거야. 우린 그 사이에 판을 싹 뒤엎으면 돼, 안 그래? 오랜만에 모녀가 한마음으로 결속된 듯
둘의 대화는 음험한 공모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구하나가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최명지와 윤세영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고 이로 인해 새로운 국면의 폭풍이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신여진 저택의 넓은 앞마당에서는 은총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축구공을 굴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청명했지만 구하나가 곁에 없다는 사실 때문인지 아이의 표정에는 어딘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 은총이를 향해 다가가던 신여진은 멍하니 아이를 바라보다가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대문 쪽에서 구하나가 정신없이 뛰어 들어왔습니다. 은총이를 멀리서라도 보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든 저택으로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은총이를 부르려는 순간 아이가 발목을 삐끗하며 넘어지려 했습니다. 신여진도 아이 쪽으로 달려갔지만 타이밍이 어긋나면서 몸이 균형을 잃었습니다. 은총아, 괜찮아. 구하나는 본능적으로 은총이를 감싸 안으려 달려들었고 그 과정에서 신여진과 살짝 부딪혔습니다. 세 사람 모두 바닥에 쓰러진 순간 은총이는 울지 않으려고 애쓰며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구하나는 간신히 자세를 추스르며 은총이의 상태부터 확인했습니다. 어디 다쳤어? 발목 괜찮아? 은총이는 고개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러다 시선을 돌려 신여진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안 다치셨어요? 신여진은 손바닥을 짚고 일어나려 했지만 무언가 시선이 끌린 듯 구하나 쪽을 봤습니다. 마침 구하나의 블라우스 어깨가 흘러내려 오래된 화상 자국이 드러났습니다. 신여진은 흠칫 놀란 표정으로 그 자국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거기에는 누렇게 흔적이 남은 크고 작은 화상 자국이 보였습니다. 신여진의 기억 속에서도 옛날 윤유진 어깨에 남았던 화상 상처가 아른거렸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숨소리까지 달라졌습니다. 네 어깨에 이건 뭐지? 구하나는 당황한 듯 재빨리 옷을 추슬렀습니다. 분명 오래전 사고로 입은 상처이긴 했지만 굳이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흉터였습니다. 아, 이거요. 어릴 때 화재가 있어서 별일 아니에요. 신여진은 말없이 구하나의 어깨를 잠시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은총이는 작은 손으로 구하나의 팔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이모, 많이 아팠어요? 구하나는 애써 미소 지으려 했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지금은 다 나아서 괜찮아. 옛날 일이야. 신여진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짜 딸이라 여겼는데 이 화상 자국만은 옛 기억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우연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잠시 뒤 구하나는 바닥에서 떨어진 은총이의 모자를 주워 아이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은총아,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해. 은총이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길은 여전히 구하나 쪽으로 향했습니다. 서로 어정쩡한 자세로 일어선 뒤 신여진과 구하나 사이에는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구하나는 신여진의 손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럴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신여진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갈등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구하나는 작은 목소리로 은총이가 별일 없어서 다행이야 라고 말하고는 황급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내 대문 밖으로 사라져가는 구하나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동안 신여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선체 과거의 기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은총이가 걱정스레 신여진의 옷소매를 잡아당겼지만 신여진은 한동안 대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해성그룹 본사 건물 복도에서 구지석은 호기심과 의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윤세영의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윤세영이 의문의 전화를 받은 뒤 곧장 건물 옆 출입문으로 나가는 것을 본 구지석은 뭔가 수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구석진 공간에서 윤세영은 휴대폰을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대화 중이었습니다. 정말로 그 단서가 남아있다는 거야? 구하나가 진짜 딸이라는 증거 아직도 어디에 숨겨져 있단 말이야? 윤세영의 말에 구지석은 숨을 죽인 채 벽 뒤에 숨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점점 흥미로운 단어들이 튀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진짜 딸, 단서, 엄마의 계획, 분명 최명지가 뭔가를 감추고 있고 윤세영도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고 보였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알아서 해결할 거라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가 더 확인해 볼게.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 윤세영의 표정은 불안과 초조가 뒤섞인 듯 했습니다. 구지석은 재빨리 몸을 숨겼다가
윤세영이 지나간 뒤 슬그머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역시 일의 중심에는 최명지가 있네. 윤세영도 같이 움직이는 거고. 구지석은 나직이 중얼거리며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구하나가 진짜 딸일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 그리고 최명지와 윤세영이 그 사실을 은폐하려 애쓰는 정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윤세영은 여전히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구지석이 노크도 없이 들어서자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불쑥 들어와? 깜짝 놀랐잖아. 구지석은 모른 척 미소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너 요즘 전화 통화 자주 하더라. 회사 일에 문제라도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왔어. 윤세영은 눈살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나 사생활 원래 많은 편이거든. 네가 알 바 아니잖아. 구지석은 가볍게 웃으면서도 눈동자에는 매서운 빛이 서렸습니다. 그래도 구하나 관련된 거면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말이야. 윤세영은 순간 움찔했지만 태연한 척 손을 흔들었습니다. 구하나 같은 가짜한테 왜 그렇게 신경 쓰는데? 구지석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너무 단정 짓지 마. 요즘 신 회장이 구하나만 보면 뭔가 묘하게 반응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혹시 그 이유 알아? 윤세영은 할 말이 막힌 듯 잠시 침묵했습니다. 몇 초간의 어색한 정적이 흘렀고 구지석은 윤세영의 반응을 살피며 확신에 가까운 직감을 얻었습니다. 최명지랑 윤세영이 뭔가 크게 숨기고 있군. 그게 구하나가 진짜 딸이라는 증거일 수도 있겠다. 난 이만 갈게. 뭔가 중요한 거 있으면 알려줘. 구지석은 고개만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가면서 윤세영의 전화를 몰래 도청이라도 해보고 싶을 만큼 의혹이 커졌습니다. 최명지와 윤세영이 벌이는 음모, 그리고 신여진마저 흔들고 있는 정체불명의 증거. 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진다면 구하나의 진짜 정체가 온 세상에 드러날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늦은 밤 구하나는 지친 표정으로 작은 원룸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찻잔과 간단한 메모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문득 핸드폰이 울렸고 화면에는 황진구의 이름이 떴습니다. 망설였지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씨, 지금 어디세요? 무슨 일 없어요? 구하나는 힘겹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괜찮은 편이에요. 요즘 회장님이 제 화상 자국 보고 갑자기 말이 없으시다고 들었는데. 황진구는 걱정 어린 말투로 답했습니다. 네, 회장님도 많이 당황하신 것 같아요. 혹시 어릴 때 화재 사고가 있었다면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구하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릴 때 창고 같은 데서 불이 났다고만 들었는데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네요. 황진구는 침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흉터가 뭔가 단서가 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유진이도 화재로 흉터가 생겼다고 하거든요. 그 말에 구하나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짜 딸로 배척당했다가 혹시 진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치자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저 너무 혼란스러워요. 만약 제가 회장님 딸이었다면 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이셨는지 이해 안 돼요. 게다가 진구 씨도 그 계획에 동참하신 거잖아요. 황진구는 죄책감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 씨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큰 상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구하나는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복잡하게 뒤섞였지만 지금은 황진구를 원망만 할 수 없었습니다. 은총이를 다시 찾으려면 도움이 필요했고 황진구가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화상 자국이 무슨 의미든 전 회장님께 정말 실망했어요. 은총이를 저한테서 떼어놓으려 하셨잖아요. 황진구는 듣는 내내 마음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구하나를 달래려 애썼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대신 그는 희미한 희망을 전해보려 했습니다. 그래도 화상 자국에 관해 조금 더 알아보면 회장님도 마음을 바꾸실 수 있지 않을까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하나 씨가 진짜 딸일 수도 있잖아요. 구하나는 흐느끼듯 작게 숨을 삼켰습니다. 진짜 딸이라면 지금까지 겪어온 배신과 모욕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은총이를 되찾아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회장실에서 오래된 앨범과 서류를 펼쳐놓고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20년도 넘은 과거 기록들과 사진들.
유진이라고 불리던 딸이 화재로 어깨에 화상을 입었던 기억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구지석이 들어섰습니다. 구지석은 날카로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정말로 누나가 유진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신여진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가도 애써 냉정함을 지키려 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 그냥 우연일 수도 있잖아. 그러나 목소리에는 이미 흔들림이 묻어났습니다. 자꾸만 떠오르는 옛 기억과 화상 자국이 묘하게 겹치는 듯 했습니다. 구지석은 머뭇거리지 않고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회장님, 최명지랑 윤세영은 어떻게든 구하나를 내쫓으려 하고 있어요. 누나가 만약 정말로 유진이라면 누나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제발 함부로 움직이지 마시고 사실부터 확실히 확인해 보셔야 해요. 신여진은 지석의 경고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함부로 화를 낼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걷잡을 수 없는 불안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최명지란 인간하고는 오래전부터 복잡하게 얽혀있고 윤세영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걸 어떻게 파헤쳐야 할지 모르겠어. 구지석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수심으로 가득 차있던 자신 역시 구하나가 진짜 유진이라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최명지 쪽 움직임을 막으려면 우선 제 의견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신여진은 고개를 숙인 채 책상 위 서류를 매만졌습니다. 그동안 가짜 딸이라며 구하나를 몰아붙였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되감기고 있었습니다. 아직 증거도 없는데 내가 내 맘대로 결론 낼 순 없지. 좀 더 확인이 필요해. 그런데 정말 화상 자국이 그렇게 똑같을 줄은 몰랐어. 구지석은 명지와 세영이 남긴 단서를 떠올리며 자신도 신중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둘이 이토록 사악하게 움직이는 건 구하나가 진짜 딸일 가능성이 크다고 믿기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시간을 좀 벌어야 해요. 최명지랑 윤세영이 더 큰 수를 쓰지 못하도록 견제해야 합니다. 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으면 누나가 진짜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신여진은 대답 대신 작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혼란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구지석의 말대로라면 자신이 크게 죄를 짓고 있다는 자각이 이제야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씩 이어지며 신여진을 괴롭혔습니다. 정말로 구하나가 유진이라면 내가 그 애를 이렇게 몰아붙인 걸 어떻게 되돌려야 하지? 신여진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어둠 속에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속 역시 똑같이 시려워졌고 죄책감이 빗물처럼 쏟아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혜성투어 사무실의 회의실 문이 탁 닫히고 윤세영과 황진구가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보고서 몇 장과 스케줄표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 벨소리가 울리자 윤세영이 받았습니다. 명지와 통화가 시작된 듯 윤세영은 조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구하나 어깨 화상 자국 봤대. 완전 곤란해질 수도 있겠어. 예전에 들은 얘기랑 너무 똑같잖아.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소리에 윤세영의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알았어, 내가 어떻게든 막아볼게. 지금 이 상황에서 회장님이 구하나 쪽으로 돌아서면 안 되거든. 그 대화를 엿들은 황진구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결국 너랑 어머님이 구하나 씨를 가짜로 몰아간 거였어? 만약 구하나 씨가 진짜면 어쩌려고? 윤세영은 휴대폰을 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용히 좀 해. 이미 다 끝난 얘기잖아. 구하나가 진짜든 가짜든 무슨 상관인데? 황진구는 분노를 억누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상관 있어. 구하나 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회장님 믿고 조작극에 가담한 나도 잘못이지만 너랑 어머님은 더 심하다고. 대체 왜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려? 윤세영은 비웃듯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망가뜨려? 구하나가 스스로 가짜 딸 안 하겠다면서 나간 거잖아. 내 탓으로 돌리지 마. 황진구는 한층 더 화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그때 진짜 안목이 없었지. 널 믿고 이런 결혼까지 생각했던 게 후회돼. 알잖아, 이 결혼도 사실상 정략이었고. 윤세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웃기네. 정략이라니. 그럼 지금 와서 날 버리겠다는 거야? 구하나 때문에? 황진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계속 이러면 나도 못 버텨.
결국 회장님도 진실을 알게 되실 거야. 그 말을 들은 윤세영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진실? 구하나가 진짜였다는 거 밝혀지면 우린 끝나겠지. 그래도 날 그렇게 쉽게 이길 거라고 착각하지 마. 나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황진구는 차가운 눈빛으로 테이블 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회장님께 전부 보고할 거야. 네가 어머님이랑 무슨 짓을 했는지도. 윤세영은 짜증 섞인 소리로 좋을 대로 해라며 회의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황진구는 텅 빈 공간에 혼자 남았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구하나를 지키겠다는 결심이 더욱 단단해졌지만 동시에 이 모든 일이 얼마나 복잡하게 꼬였는지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은총이는 넓은 거실 소파에 앉아 커다란 곰 인형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잠시 머뭇거리다 은총이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구하나를 부르기로 결심한 날이었습니다. 집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곧 구하나가 집으로 들어섰고 신여진이 은총이를 잠시 다른 방으로 보내려 했지만 은총이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모도 보고 싶고 할머니도 보고 싶어. 둘이 얘기할 때 나도 같이 있으면 안 돼? 신여진은 작게 한숨을 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주 앉은 둘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신여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릴 때 화재가 있었다고 했지. 구하나는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걸 묻는다는 건 예전부터 궁금해하던 화상 자국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꺼낸 것이었습니다. 네,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양부모님께 들었어요. 그 댁으로 입양 가기 전이라서. 신여진은 뭔가 떠오른 듯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라는 분이 혹시 불로 돌아가셨던 거 아니야? 구하나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렴풋한 기억, 거센 불길과 울음소리, 그리고 자신이 입은 화상이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정확히 친아버지인지는 모르지만 그 일 이후로 시설에 갔다가 양부모님 댁으로 갔어요. 은총이는 이야기를 듣다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모, 그럼 진짜 할머니 딸인 거 아니야? 이모 어깨에 있는 거 전에 할머니가 얘기하던 거랑 똑같다면서? 신여진은 흠칫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의 말이 너무 직접적이었지만 사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구하나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네가 정말 그때 잃어버린 유진이라면 왜 이렇게 늦게 나타난 거야? 구하나는 숨죽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때 기억은 확실치가 않아서. 그 순간 신여진은 갑자기 구하나를 바라보며 작게 입술을 떨었습니다. 미안하다. 구하나는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늘 냉정했던 신여진이 갑자기 사과한다니 전혀 예상 못한 장면이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신여진은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 네가 진짜든 가짜든 내가 너무 모질게 군 건 사실이니까. 은총이는 그 말에 놀란 듯 고개를 돌려 둘을 번갈아 봤습니다. 구하나는 북받치는 감정을 꾹 참으려 애썼습니다. 한참 망설이던 끝에 신여진이 은총이와 구하나를 동시에 끌어안았습니다. 은총이는 순간 놀랐지만 이내 구하나와 신여진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 짧은 순간만큼은 세 사람 모두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무언가 달라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오랜 침묵 후 신여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구하나에게 속삭였습니다. 혹시 네가 정말 유진이라면 정말 미안해. 네가 겪은 고통을 어떻게 보상해줄 수 있을까? 너무 막막하네. 구하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들이 얽혀 있었고 그중 가장 큰 의문은 진짜 딸이었다면 신여진이 왜 지금까지 이런 짓을 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은총이는 눈물이 그렁한 채 구하나와 신여진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아이다운 순수한 시선으로 마치 모든 진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후 구하나는 구지석과 황진구를 함께 만났습니다.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은총이 문제와 구하나의 진짜 신분 문제가 얼마 전 드디어 해결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실의 회의 테이블에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구지석이 먼저 소식을 전했습니다. 누나가 신여진 회장님의 친딸이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최명지와 윤세영이 방해하려 해도 큰 소용없을 것 같아요. 회사 법무팀과 협력해서 불법 조작건으로 두 사람을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황진구는 짧은 한숨과 함께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모든 잘못을 직접 인정하셨고 은총이를 다시 하나씨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하나는 테이블을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잡했던 감정들이 조금은 정리된 듯 했습니다. 고마워요, 사장님. 지석이 너도 수고했어. 사실 처음엔 누가 옳은지 그른지도 헷갈리고 모두가 절 속이는 것 같아 괴로웠는데 그래도 은총이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구지석은 잠시 주먹을 쥐었다 펴면서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결국 최명지와 윤세영도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빠져나갈 구멍은 없을 거예요. 저도 복수심 같은 건 내려놓고 누나랑 은총이가 행복해지는 걸 지켜보려고 합니다. 황진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죄책감이 컸지만 이제부터 하나씨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려고요. 구하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총이가 기다리는 집을 떠올리니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신여진이 주재하는 자리에서 공식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잃어버린 딸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언론이 들썩였고 구하나는 비록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다시 가족의 품에서 은총이를 안아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총이는 활짝 웃으며 이모 아니 엄마 라고 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윤세영과 최명진은 사면 초가에 몰렸습니다.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신여진도 두 사람을 더는 두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자초한 결과였기에 누구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지석은 최명지의 만행이 세상에 드러나는 모습을 보며 복수심이 서서히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황진구는 구하나에게 조심스레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습니다. 하나씨, 은총이랑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생각이세요? 혹시 다른 데로 이사 가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구하나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분간은 회장님과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해요. 과거 일로 받은 상처가 크지만 은총이를 생각하면 가족이 함께해야 할 것 같아요. 구지석은 가만히 듣다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응원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실이 드러나고 지독했던 거짓과 조작은 끝이 났습니다. 신여진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은총이도 다시 웃음을 찾았고 구하나는 아픔을 딛고 새로운 출발을 결심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